최근 영국 축구 레전드가 던진 한마디가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역 시절 리버풀 등에서 활약하며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최고의 스타였던 마이클 오웬은 현재까지도 잉글랜드의 마지막 발롱도르 수상자로 기억되고 있죠. 뛰어난 안목으로 날카로운 분석을 하며 축구 해설자로 활동 중인 마이클 오웬은 해리 케인에게 뮌헨으로 이적하지 말라고 조언했던 일화는 유명했는데요. 그런데 마이클 오웬이 케인을 향해 또 한 번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과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해 형제라고까지 불리며 찬사를 받았던 해리 케인. 그런데 그의 폭탄 발언에 토트넘 팬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잉글랜드 대표팀에 합류한 케인이 기자회견에서 망언을 쏟아내고 말았는데요. 최근 뮌헨으로 이적한 케인은 토트넘과 비교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케인은 바이에른에서 뛰는 것은 토트넘과 비교하면 확실히 부담감이 크다. 토트넘에서도 이기고 싶었지만 연승이었다고 해도 재앙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이에른에서는 토트넘과 달리 모든 경기를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패배하는 것과 뮌헨에서의 패배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한 이 부분에서 토트넘 팬들은 무시당했다는 기분을 감추기 어려웠죠. 케인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토트넘 팬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인, 사실 토트넘의 문제는 너였어. 우린 손흥민이 케인이 남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선수라는 걸 알고 있어. 리더로서 여러 가지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을 생각했다. 토트넘이 패배를 쉽게 받아들였다고? 그는 쉽게 패배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케인은 타고난 리더가 아니었고 지금도 여전히 아니다. 진정한 리더는 손흥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쩌면 토트넘 팬들의 비난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을 때 케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축구 전문가들 역시 케인의 부진한 경기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승을 하기 위해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인 뮌헨으로 이적했지만 아직까지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또한 축구 전문가들은 케인은 분명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지만 왠지 모르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현재 뮌헨에서도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드러났던 단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골 결정력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난 케인이지만 문제는 골을 만들 상황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케인의 장점이 모두 사라지고 평범한 스트라이커가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케인의 공이 위협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은 공간으로 침투해 공을 패스해주는 선수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선수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실제로 무리뉴 감독은 포크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잉글랜드가 케인을 써먹으려면 손흥민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였죠. 무리뉴 감독은 케인은 기술적이고 훌륭한 선수다. 그는 연계 플레이와 어시스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케인이 골문과 떨어져 플레이하는데 배후를 침투하는 선수가 없다면 상대 선수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며 손흥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을 이끌던 무리뉴 감독은 케인과 손흥민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공격을 맡겼고 케인은 손흥민이 존재했기에 최다 득점과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었죠. 문제는 토트넘을 떠난 케인이 잉글랜드 대표팀이나 뮌헨에서도 손흥민과 같은 정교한 양발 슈팅과 빠른 스피드, 정확한 골 결정력까지 갖춘 선수를 더 이상 만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의 말은 적중했습니다. 손흥민처럼 빠른 스피드로 상대 수비수를 휘젓는 동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훌륭한 팀에 가더라도 케인의 뛰어난 슈팅 능력은 빛을 발하기 어려웠죠. 이와 관련해 마이클 오웬은 자신이 왜 케인의 이적을 반대했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인이 이적을 앞두게 되자 오웬은 난 바이에른 뮌헨이 거대한 클럽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들을 매우 존경하고 있지만 내가 케인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죠. 이제 토트넘 팬들은 왜 오웬이 그처럼 결사반대했는지 알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뮌헨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건 그렇게 대단한 위협이 아니다. 트로피를 받을 팀에 케인이 들어간 것뿐.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일 뿐만 아니라 월드클래스 제조기였다는 게 밝혀졌다. 그의 곁에 있으면 누구든 월드클래스가 돼. 메디슨을 봐. 손흥민과 함께 뛰면 자신의 실력보다 더 큰 성과를 낸다라며 긍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패널들이 나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들을 놓고 등급을 매기는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각 클럽에서 9번을 담당하는 총 21명의 공격수들을 나열해 랭킹을 매겼습니다. 공격수들에게 각각 점수를 매겨 A부터 E까지 사실상 학점과 같이 분류를 한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두 사람은 손흥민과 히샬리송입니다. 패널들은 만장일치로 손흥민을 아이반 토니, 훌리안 알바레스와 함께 수많은 프리미어리그 9번 공격수들 중에서 A급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방송에서 손흥민이 A급에 올랐다는 게 가장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손흥민의 본 포지션은 공격수가 아닌데다가 최근 단 한 경기에서 원톱 포지션을 맡아서 불세례를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9번 공격수들 경쟁에서 당당히 A급에 오르다니 그 실력이 얼마나 빛났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같은 A급인 토니는 지난 시즌 리그 20골을 터뜨려 혼란과 케인 다음으로 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었고, 알바레스도 혼란이라는 경쟁자가 있음에도 지난 시즌 17골 4도움을 기록한 공격수죠. 또한 손흥민에게 9번 공격수 자리를 내준 히샬리송은 가장 낮은 2등급에 뽑히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최근 부진에 빠져있는 히샬리송은 볼리비아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지만 70분 동안 전혀 활약 없이 교체되자 벤치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보도됐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최근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히샬리송은 지난해 약 1,000억 원이나 되는 이적료로 토트넘으로 이적해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손흥민과 케인이 장악한 공격진에서 좀처럼 기회를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올 시즌엔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하면서 정통 공격수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히샬리송은 무득점에 그쳤을 뿐 아니라 심지어 지난 2일 벌리전에선 정통 공격수도 아닌 손흥민에게 원톱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죠. 이날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마치 최전방이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입증하듯 놀라운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히샬리송은 멘탈까지 무너져 내렸고 더욱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트넘의 9번 공격수 부재에 대한 문제는 현지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었기에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2년 뒤 2025년에 만료되지만 어떻게든 빨리 손흥민을 잡겠다는 건데요.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영국 폴 오키프 기자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비공식 회담이 몇 차례 진행된 가운데 토트넘은 손흥민과 계약 연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썼죠. 엔제 포스테코글로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은 대체 불가한 자원입니다. 올 시즌부터는 주장 역할을 맡아 팀을 이끌어가는 데다가 핵심 공격수로 완전한 자리매김을 했죠. 케인이 팀을 떠나고 요리스까지 이적을 요청해 모두가 팀이 완전히 흔들릴 거라 예측했지만 오히려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손흥민의 리더십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축구 매체 더 부트룸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케인 다음을 토트넘의 주인공이 된 선수가 의심할 여지 없이 손흥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큐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